안녕하세요, 오지라포입니다. 자기 전 야식으로 라면을 먹고 자도 살이 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녁 6시 이후 금식을 해도 살을 못 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히 체질 차이일까요? 대부분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저녁 6시 이후 금식, 특히 라면, 떡볶이, 피자, 마라탕과 같은 고탄수 고지방 음식은 절대 입에도 대지 말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듣습니다. 99% 사람들은 일주일 아무리 길어야 한 달을 넘기지 못합니다. 결국 폭발하는 식욕을 참지 못하고 배달 앱을 켜고 야식을 시켜 먹습니다. 한번 틀어진 계획에 입 터짐을 경험하고 나면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와 같은 정신 승리를 하게 되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와 같은 말을 내뱉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냥 좀 참아볼 걸 후회가 밀려옵니다. 안타까운 점은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 설정과 내 식욕 타이밍, 라이프스타일 전반을 반영한 플랜으로 진행하면 누구나 쉽게 성공할 수 있는데, 내가 매번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는 성공하는 사람들에 비해 살이 잘 찌는 체질이고 간절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포기합니다. 이렇게 온갖 잘못된 이유로 다이어트를 포기하는 이유는 체지방이 찌고 빠지는 원리와 라이프스타일이 반영된 다이어트 식단 구성 방법을 익히지 못해서인데, 아침은 왕처럼 저녁은 거지처럼 야식은 다이어트 실패의 지름길이다, 국은 먹어도 국물은 절대 먹지 마라와 같은 얼핏 듣기에는 진짜 같은 정보가 실제로는 잘못된 정보임을 다이어트를 처음 시작하는 일반 직장인이 걸러내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잠들기 전에 식사는 소화 기관에 무리를 줄 수 있고 건강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상적인 식사 타이밍은 아닙니다. 하지만 1년 365일 야식을 참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명확한 다이어트 플랜을 세우고 그걸 일상에 녹여내는 것입니다. 가끔 라면, 아이스크림, 빵,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게 전체적인 다이어트 흐름을 망치지 않아야 진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이어트와 식사 타이밍의 상관관계가 궁금하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하루 식사의 총량입니다. 저녁이든 새벽이든 언제 먹느냐는 체중 감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 총 섭취 칼로리가 소비 칼로리보다 적으면 100% 체중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다이어트 식단을 짜는 건 생각보다 명확하고 쉽습니다. 아침이냐 저녁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루 동안 얼마나 먹었느냐가 결국 다이어트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루 소비 칼로리가 2000칼로리인 여성이 아침, 점심, 저녁 식사로 1500칼로리를 섭취하고 취침 전 500칼로리의 라면을 먹었다고 가정하면 이 여성은 살이 찔까요? 절대 찌지 않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여성이 아침 식사로 2500칼로리를 섭취하고 점심, 저녁, 야식을 모두 먹지 않았다고 가정한다면 이 여성의 체중은 어떻게 될까요? 체중은 올라갑니다. 500칼로리만 과잉된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이 당장 드라마틱하게 증가하진 않지만 칼로리 과잉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라면을 먹고 잤는데 다음날 1kg이 늘어있던데요? 라고 반문하실 수 있는데, 이는 짠 음식, 나트륨이 많은 음식 섭취로 인해 체내 수분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현상일 뿐입니다. 라면을 먹고 자면 얼굴이 붓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지방이 쌓인 게 아니라 수분이 일시적으로 머문 것이기 때문에 다음날 물을 충분히 마시면 자연스럽게 배출됩니다. 이제 조식, 중식, 석식, 야식 등 식사 타이밍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하루 음식 섭취 총량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니 여러분의 식욕 타이밍을 고려한 다이어트 식사 플랜을 짜시면 됩니다. 예시로 저는 아침엔 식욕이 전혀 없고 야심한 시각이 되면 아이스크림, 젤리, 빵과 같은 디저트를 갈구하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욕이 없는 아침은 굳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kg 감량을 목표로 하루 섭취 칼로리를 3000칼로리로 설정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저는 저녁 식사 이후 먹을 칼로리를 1000칼로리 이상 남겨두고 아이스크림, 연세우유 초코크림빵, 하리보 젤리 등으로 당 충전을 제대로 하고 잠들었습니다. 이런 식사 패턴으로 살을 1kg이라도 뺄 수 있을까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년 다이어트에 성공했고 바디 프로필도 찍고 가끔 더 불타오를 땐 피트니스 대회에도 도전합니다. 또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며 다이어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흔히 원푸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등 익숙하지 않은 음식을 갑자기 강요받음으로 인해 나오는 입터짐 같은 현상은 걱정을 해본 적 없습니다. 이런 제가 다이어트 의지가 누구보다 강했고 밤에 먹어도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살이 빠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식사 플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명확한 플랜이 있어야 체중 감량을 넘어 유지까지 가능해집니다. 좋아하지도 않는 단호박, 닭가슴살, 아몬드 같은 이른바 다이어트 식품만 고집하며 억지로 고통스럽게 다이어트를 하면 처음엔 몇 킬로그램 정도는 뺄 수 있을지 몰라도 100%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하던 음식이 오랜만에 입에 들어오는 순간 결국 참지 못하고 폭주하는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나는 죽어도 라면은 포기 못한다. 라면을 식단에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나는 하루에 아이스크림 하나는 먹어야 잠이 온다. 아이스크림을 식단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다이어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의 과정이 아닙니다. 체중 감소를 통한 건강은 물론이고 직장생활, 대인관계, 더 나아가 이성관계에서도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도와준 수백 명은 처음엔 칼로리 개념조차 익숙하지 않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온갖 잘못된 다이어트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어떤 정보가 맞는지, 운동부터 식단까지 내 다이어트 계획은 어떻게 짜야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면 댓글이나 영상 본문에 있는 카페 링크에 질문을 남겨주세요.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운동, 다이어트, 벌크업 등 다른 주제에 대한 질문도 언제든 환영입니다.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